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온타리오호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개명하는 데 서명했습니다. 어제 오전 대서양에서 열대성 폭풍 돌리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서부와 텍사스에서 폭염과 가뭄, 강풍이 겹치면서 산불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네팔 홍수로 현재까지 미국인 최소 63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바이오 기업 레볼루션 메디신스가 개발한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 라손큐를 승인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SBS 뉴스 시작합니다. 캐나다와 무역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걸쳐 있는 호수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꿔버리면서 캐나다를 도발했습니다. 한 미국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온타리오 호수를 아메리카호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온타리오호는 북미 5대 호수 중 하나로 트럼프는 캐나다와의 무역 분쟁이 격화하자 호수 이름을 바꾸겠다고 그제 돌연 선언했습니다. 캐나다를 자극하기 위한 도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Canada's been ripping us off for a long time on trade. They don't pay for anything, and they want to be treated like a state. They are the worst to treat, and they feel entitled, and just we can't have that. 다만 이번 호수 명칭 변경은 미국 정부의 공식 지명 체계에서만 적용되고 캐나다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2일 일부 유제품과 와인 등 2천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가 협상 대신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등 700여 개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무역 전쟁이 본격화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the type of person that would steal your lunch money the first day. He'd steal the toque off your head the second day, and the third day he'd steal your running shoes. He is not to be trusted whatsoever. 여기에 트럼프가 내년부터 자동차 등의 관세도 50%로 인상하겠다고 되받으며 최우방 간 갈등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AI 산업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빅테크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세 압박으로 반도체 기업의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유치해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게 중간 선거 승리 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AI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과 반도체 관세 정책이 충돌한다며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잠잠했던 허리케인 시즌에 다시 열대성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어제 오전 대서양에서 열대성 폭풍 돌리가 발생했습니다. 돌리는 현재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사이 해상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카리브해 리워드 제도에 접근한 뒤 푸에르토리코와 버진아일랜드 등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엘니뇨로 인한 강한 바람으로 토요일쯤 세력을 잃고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미국 서부와 텍사스에는 폭염과 가뭄, 강풍이 겹치면서 산불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주 당국은 지난 24일 시작된 로스 산불이 빠르게 확산해 어젯밤 기준 여의도 면적의 112배에 달하는 최소 8만 에이커를 태웠다고 밝혔습니다. 진화율은 12%에 그쳤고 일부 건물이 피해를 입으면서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네바다주 리노 북서쪽에서도 지난 22일부터 호크 산불이 이어지면서 약 5천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으며 주택 40여 채와 상업시설 한 곳이 불에 탔습니다.
캘리포니아 빅서 지역에서도 새로운 산불이 발생해 주택을 위협하면서 주민 대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고온과 낮은 습도, 강한 바람에 장기간 이어진 가뭄까지 겹치면서 텍사스와 미 서부 지역의 산불 위험이 이번 주말까지 계속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숨진 사람은 지금까지 362명, 실종자는 1,468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직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정반석 기자입니다. 온통 흙탕물로 뒤덮인 히말라야 협곡. 무너져 내린 산비탈 사이를 생존자를 찾는 헬기가 낮게 훑습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지룽현과 네팔 북부 라수아가 접한 곳에서 발생한 대홍수 사흘째.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팔 바그마티 주에서는 실종됐던 인도인 관광객 100명과 중국인 노동자 2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팔에서 집계한 사망자는 359명, 실종자는 910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은 티베트 자치구에서 3명이 숨지고 558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발표를 합치면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1,800명을 넘습니다. मेरो श्रीमान सही सलामत ल्याइदियोस् भन्ने राम्रोसँग ल्याइदियोस् राम्रो होस् भन्ने मात्रै चाहन्छु मलाई अरू केही पनि छैन मेरो उपरो राम्रो होस् मात्रै चाहन्छु. 하지만 피해 지역 대부분이 아직 진흙더미에 묻혀 있어 정확한 인명 피해는 파악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It is about the people are rumored about 10,000 people were swept away. 피해 지역이 힌두교 성지와 가깝고 트레킹 코스로 인기 있는 곳이어서 실종자 가운데 상당수는 인도와 미국, 영국 등 3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이었습니다. 교량 수십 곳과 9개의 수력발전소 등이 파괴되고 주거시설과 학교, 병원 등이 유실되는 등 피해 지역은 사실상 폐허가 된 상황이지만 지형이 험준한 데다 곳곳에 도로마저 끊겨 구호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이번 사태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거대한 빙하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시작됐습니다. 200억 리터에 달하는 물이 쏟아져 내리며 지역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이번 대홍수 사태는 네팔 북부 라수아 지역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 연구팀이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빙하가 붕괴된 지점은 해발 고도 5,000m 지점입니다. 떨어져 나간 빙하의 너비는 약 600m로 추정됩니다. 빙하 덩어리는 1,200m를 낙하하며 산의 암석과 토사를 함께 끌어내렸습니다. 산 중턱의 강줄기를 처음엔 가로막았지만 빙하와 암석이 무너져 내리는 열기와 충격에 빙하가 급격히 더 녹으면서 결국은 터져나와 한꺼번에 좁은 계곡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 컬럼비아대 지구관측소에 따르면 당시 물줄기 속도는 시속 70km에 달했습니다. 홍수 수위는 무려 50m로 추정됐습니다. 네팔 홍수 예보국은 이번 산사태로 2천만 세제곱미터, 200억 리터에 달하는 물폭탄이 협곡으로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8,00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급류는 산사태 발생 지점에서 20km 떨어진 라수아가디 국경 검문소를 집어삼켰고 협곡을 따라 60km 떨어진 마을까지 휩쓸었습니다. 게다가 돌과 흙, 물이 뒤섞인 토성류였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를 가진 파괴적인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V자형으로 깊게 팬 협곡 지형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힙니다. 급류가 좁은 물길에 집중되면서 유속과 수위가 더욱 높아졌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물과 토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이 때문에 강가를 따라 형성된 마을 여러 곳과 시장 등 지역 전체가 그대로 휩쓸렸습니다. 너비가 600m라고 하면 댐 높이가 일반적으로 200m, 300m 그 댐이 한꺼번에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소양강 댐 이런 게 한꺼번에 무너졌다고 치면은 어마어마하겠죠, 그 위력이. 8,9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 2015년 네팔 대지진 때 역시 높은 산악지형과 협곡 때문에 에베레스트 등반객들이 눈사태로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이번 대홍수로 실종된 사람들 가운데는 특히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홍수가 덮친 지역이 힌두교 성지와 가까워 순례자들이 많이 찾는 데다 히말라야 등산객들도 동시에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네팔 경찰이 지금까지 집계한 실종자 820여 명 가운데 외국인은 600명가량으로 인도와 미국, 호주 등 28개국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전체 실종자의 절반 가까운 260여 명이 외국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피해가 큰 건 인도인들로 피해 지역에 있는 힌두교와 불교 성지 카일라스산 순례에 나섰다 적어도 133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가운데 77명은 카일라스산 방문을 위해 중국 국경 검문소에서 대기하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여행사가 모집한 순례객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함께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Tourist buses carrying pilgrims to Mount Kailash, which is one of Hinduism's most sacred sites, washed away by the wave of the water. 또 히말라야 트레킹에 나섰던 외국인 관광객들도 대거 실종됐습니다. 히말라야 3대 트레킹으로 한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랑탕 트레킹의 시발점 샤프루베시가 대홍수에 휩쓸려 아예 마을이 사라져버렸는데 이때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홍수로 길이 끊기고 연락이 두절돼 랑탕 트레킹 코스 내에도 고립된 관광객들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랑탕 트레킹 코스 중에 좀 힌두교 성지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 지역에 이제 현지 분들이 좀 고립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트레킹과 순례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이들의 관문이던 히말라야의 협곡지대는 순식간에 생사를 가르는 재난의 길목으로 바뀌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네, 이번 네팔 대홍수로 미국인은 최소 63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팔 관광청은 오늘 50대 미국인 2명을 포함해 외국인 27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 실종자는 당초 65명에서 63명으로 줄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에 재난대응 자문관을 파견하고 긴급 구호를 위해 $50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바이오 기업 레볼루션 메디신스가 개발한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 라손큐를 승인했습니다. 레볼루션 메디신스는 라손큐가 췌장암을 비롯한 여러 암의 성장에 관여하는 라스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라고 밝혔습니다. 치료 이력이 있는 전이성 췌장암 성인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라손큐를 복용한 환자의 생존기간 중앙값이 13.2개월로 기존 항암 화학요법을 받은 환자의 6.7개월보다 거의 2배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위험도 기존 치료보다 약 60%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DA 승인으로 미국 내 처방이 가능해진 라손큐는 한 달치 약값이 약 39,800달러, 원화 약 5,5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볼티모어에서 맨홀 뚜껑이 폭발하며 수천 가구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볼티모어시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 반쯤 맨홀 뚜껑이 튕겨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하 전력 케이블에 문제가 생기면서 인근 주민 약 4천 명의 전력 공급이 끊겼으며 약 4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In the alley between Streeper and Kenwood, a car had just by coincidence had just gone out of the alley. The explosion happened. The manhole cover flipped up into the air. 인근 학교는 안전을 위해 휴교했으며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의 타이어 2개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샬롯으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3280편이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타이어 2개가 터졌습니다. 부상자는 없었으며 승객들은 계단을 통해 항공기에서 내린 뒤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승객들을 대체 항공편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오헤어 공항에서는 이달 들어 유나이티드와 아메리칸 항공기 등을 중심으로 타이어 파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까지 포함하면 최근 2주 사이 오헤어 공항에서 발생한 타이어 파손 사고는 4번째로
연방당국과 시카고 항공당국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러커스 대학교의 한 학장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에 따르면 51살 조시 코엇 학장은 뉴브런즈윅 캠퍼스에서 근무하면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엇은 환경, 생물과학대학의 연구학장으로 재직해왔으며 러커스 대학교는 코엇을 행정휴직 조치하고 캠퍼스 출입도 금지시켰습니다. 코엇은 현재 사생활 침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USC와 UC계 등 캘리포니아 대학들이 AI 관련 전공을 잇따라 신설하며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USC는 이번 가을 학기부터 AI 학사 과정을 처음 운영하고 매년 신입생 50명씩 선발해 2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UCLA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인문, 사회 분야에 접목한 디지털 인문학 학사 과정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반면 스탠포드와 UC 버클리는 별도 AI 전공 대신 기존 컴퓨터 공학 과정에 AI 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른 만큼 새로운 전공이 실제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햄버거 체인 인앤아웃이 오는 2027년 뉴멕시코에 처음 진출합니다. 첫 매장은 뉴멕시코 최대 도시인 엘버커키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앤아웃은 1948년 LA 인근 발드윈 파크에서 시작한 캘리포니아 토종 브랜드로 신선한 재료와 애니멀 스타일 메뉴 등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서부와 남부 10개 주에서 운영 중이며 뉴멕시코 진출로 미국 남서부 지역을 더욱 넓히게 될 전망입니다. 청소년들의 SNS 중독은 세계 여러 나라가 앞다퉈 이용금지법을 만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 SNS 기업 메타가 청소년 SNS 중독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무려 167억 달러, 한화 23조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강제로 제한하는 대책에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욕에서 김현우 특파원입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국의 47개 주 정부 등은 지난 2023년 청소년들이 SNS에 중독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고도 그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메타는 소송 3년 만에 최대 167억 달러, 우리 돈 약 23조 1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NS의 영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던 자녀의 부모들이 그동안 문제 제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I'm here because I don't want her short 16 years to be in vain. And I felt like today was finally something was done. 이번 합의에는 강화된 청소년 보호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하루 2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는 아예 SNS 접속이 차단됩니다. 청소년 계정에는 인공지능이 콘텐츠를 계속 추천하는 기능을 쓰지 않고 또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같은 반응도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형이나 화장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 필터 사용도 차단해서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This is a major breakthrough, a milestone moment, a watershed moment, because when it comes to protecting our children's mental health, there is no time to lose. 메타 측은 청소년 보호에 유튜브와 틱톡 같은 다른 업체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시행될 이번 합의안은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메타의 청소년 보호책보다 강력한데 이번 합의가 다른 나라 정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SBS 김현우입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표를 받아든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 전반에 상승 랠리를 견인했습니다. 기술주는 3% 넘게 급등하며 오름세를 주도한 반면 필수 소비재와 경기 소비재는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상승장의 중심은 단연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매출을 기록했고 다음 회계연도 매출 성장률 역시 월가 전망치를 웃도는 70%를 제시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에 차세대 칩을 공급하고 허깅페이스 인수에 나서며 전통 CPU 시장까지 영토를 넓힌다는 소식에 주가는 8% 급등했습니다. 이에 브로드컴과 인텔 등 반도체주는 물론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세일즈포스가 22% 이상 폭등하는 등 소프트웨어 업종까지 함께 급등세를 탔습니다. 다만 상방을 제한하는 요인도 있었습니다. 미국 이란 간 협상 기대감이 약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나흘 만에 반등해 배럴당 83달러 선을 웃돌았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예정된 케빈 러시 연준 의장의 잭슨홀 첫 기조연설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케빈 김 행장의 고용 계약이 2031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 케빈 김 행장의 고용 계약이 2031년 8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지주사 호프뱅크옵은 SEC 공시를 통해 김 행장과의 계약을 기존 2027년 3월 말에서 4년 5개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계약 기간은 최대 2033년 8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호프뱅크옵은 이번 합의가 계약 기간만 변경된 것으로 급여와 보상 등 나머지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켈트랜스가 캐스테이크 지역 5번 프레이 도로 개선 공사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남북 방향 최대 3개 차선을 폐쇄합니다. 또한 같은 시간대에 레이크휴즈 로드와 템플린 하이웨이 진출입로도 통제돼 야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요일 밤에도 최대 2개 차선이 폐쇄됩니다. 이번 공사는 노후 콘크리트 교체와 가드레일 개선, 재포장 등을 위해 2027년 겨울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K-팝과 K-드라마, 웹툰 게임, K-푸드와 K-뷰티 등을 한자리에서 즐기는 KPX 코리안 팝컬처 엑스포가 내년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행사는 2027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 뉴욕 자비치 센터에서 열리며 K-콘텐츠 관련 공연과 시사회, 팬미팅, 워크숍 등 10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코카와 미국 출판사 아이즈프레스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며 티켓은 오는 9월 18일부터 판매됩니다. 주최 측은 미국 전역에 2,500만 명에 달하는 K-컬처 팬들을 위한 대표적인 축제로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중형사관이 온라인 사전 예약제 전환 이후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오는 9월 1일부터 일부 영사 업무에 한해 워크인 서비스를 공식 재도입합니다. 공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재외 국민 등록, 공동인증서 발급 등 7개 업무가 대상이며 오전 9시에서 11시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최대 소비재 전시회인 ASD 마켓 위크가 25일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올해는 한국 화장품과 패션,
생활용품 등 K굿즈가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한국관에는 중소기업 중앙회와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주최로 140개 한국기업이 참가해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으며 특히 화장품과 주얼리, 전통 모티브 생활용품 등에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한미은행은 이들 기업을 방문해 한국기업 전담 서비스 코리아 데스크를 소개하고 미국 진출 시 은행의 지원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일본 지바현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한 지 2주 만에 또다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엔 중서부 지역에 2달치 가까운 비가 단 12시간 만에 쏟아졌는데요. 기온 상승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도쿄에서 문중무 특파원입니다. 강과 도로의 경계가 사라지고 흙탕물이 세차게 흘러내립니다. 쏟아진 토사에 나무들은 뿌리채 뽑혔고 출입문 손잡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곳곳에 물에 잠겨 움직이지 못하는 차량도 눈에 띕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오전 6시 20분 도야마현과 이시카와현 일부 지역에 최고 단계인 5단계 호우 특별경보를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12시간 동안 최대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구름이 띠 모양으로 길게 늘어서는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이 지역 평균 8월 강수량의 2배 가까운 비가 한 번에 쏟아진 겁니다. 初めてです。こんなことはなかったです。線状降水帯ってすごいもんやな思った。 일본 정부는 한때 18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확보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난소 이동마저 위험할 경우 더 높은 층으로 이동하는 등 현재 위치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라는 마지막 단계 지시입니다. 새벽잠을 설친 주민들은 전조등까지 차오른 물을 가르며 차로 대피하거나 바지를 걷어 올리고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을 건넜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구조대 보트를 타고 몸을 피했습니다. こんな床上浸水、床下浸水は初めてです。千葉の方でもひどいがなとってまさか自分のとこに来るとは。 지난 13일 지바현에서 기습폭우로 13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가 난 데 이어 다시 유례없는 폭우가 발생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을 꼽았습니다. 気温が1度上がると雨も 7% ぐらい強まる。そういうことがデータとして示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가면 공기 중 수증기 양도 그만큼 많아져 강수량은 7% 늘어난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내일 아침 또 큰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 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의 단합을 위해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김민석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청래 전 대표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 대표가 당 노선 차이와 관련해 정 전 대표와 절충하기 어렵다고 공개 발언하자 정 전 대표가 불쾌하고 폭력적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한 겁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인천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 김민석 대표는 8.17 전당대회의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의 노선을 설명하던 김 대표가 어제 정 전 대표와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눈 얘기라며 정 전 대표와의 입장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은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입니다. 이것도 뭐 그냥 자기 주장이니까. 이것은 선과악의 문제도 아니고 평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신의 중도 보수로 확장론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자신했고 반면 정 전 대표의 진보 진영 단결 우선론과는 절충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서로의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절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잠정적 결론을 서로 내렸습니다. 정 전 대표를 7번 거명한 김 대표의 발언 3시간 뒤 정 전 대표는 SNS에 장문의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자신은 김 대표와 1, 2분 대화를 나눈 게 전부인데 김 대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직전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한 건 폭력적이라고 날을 세운 겁니다. 또 자신이 했던 중도는 없다는 말은 여당이 여당다울 때, 야당이 야당다울 때 중도가 지지한다는 의미라며 김 대표를 겨냥해 불쾌, 모욕, 무례 같은 단어를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김 대표는 SNS에 정 전 대표의 말씀과 주장도 존중한다면서 불편을 드렸고 이해를 구한다고 썼습니다. 단합을 내세운 워크숍에서 전현직 당대표가 전당대회 열흘 만에 정면 충돌하는 모습에 당내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의원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당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오늘 의원 연찬회에 초대한 국민의힘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은 옛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12년 이후론 14년 만이고 전직 대통령으론 처음입니다.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지만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운을 뗐는데 배신을 경계하란 뜻으로도 풀이됐습니다. 밖에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연찬회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선 계파별로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에선 박 전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도 지도부의 투쟁으로 얻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며 장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고 반색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협력해서 당을 잘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당권파에선 민심은 지도부를 향하지 않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현실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거나 장 대표의 징계 정치를 비판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실망했다. 박 전 대통령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의미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보수의 길을 묻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준 안내견들의 학교가 33주년을 맞았습니다. 최근 로봇 안내견도 개발되고 있지만 일반 안내견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담바미를 돌보던 김송희 씨. 훈련을 마치고 안내견으로 성장한 담바미가 단번에 김 씨를 알아보고 꼬리를 흔듭니다.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뵙고 진짜 안심했어요. 담바미가 말괄량인데 잘 지낼 것 같아서. 담바미는 시각장애인 이병화 씨와 한 달 정도 교육을 받고 오늘 정식 분양됐습니다.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33주년 행사에선 담바미를 비롯해 안내견 7마리가 시각장애인 7명과 새 출발했습니다. 안내견 학교 입학 전 집에서 사회화를 가르치는 이른바 퍼피 교육 가족들과 시각장애인들은 웃음과 눈물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지인들에게 퍼피 워킹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화가 사라지거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걷고 멀리 가려면 같이 걸어가라. 행복하려면 안내견과 걸어라. 7년에서 8년 동안 활동을 마친 은퇴견 4마리는 또 다른 봉사자와 삶의 2막을 시작했습니다. 개발 중인 로봇 안내견 에디와 일반 안내견의 만남도 이뤄졌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시각장애인 안내 특화 AI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속도감이라든지 끌어주는 힘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다른 부분들이 많고 장애물 판단 등이 아직 부족해 실제 상용화까지는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서적 교감이 어려운 만큼 일반 안내견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시각장애인들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다는 차원으로 보는 게 맞다는 설명입니다. 안내견은 저와 함께 어떤 저의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로봇 안내견은 가라는 대로 가는 거고 어떤 저와의 어떤 감정적인 교류가 없잖아요. SBS 김혜민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